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 뱃쌤의 뱃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전에 1차 부등식에서 음수애를 갖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부등식 그 문제를 좀 해설해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부등식 파트에서 이제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어떤 그 x가 가질 수 있는 해에다가 조건을 거는 겁니다. 조건을 걸고 답이 이렇게 어떤 범위로 나오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태 중에 하나다. 제 경험상 그렇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앞으로 뭐 방정식에 대한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부등식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체감상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단어는 부등식이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정식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정식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평범한 경우에 만약에 1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이면 그냥 답이 한 개인 거예요. 답이 그냥 하나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x가 5, 3분의 7,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딱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등식이 아닌 거다 보니까 뭐 x가 뭐보다 크다, x가 뭐보다 작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x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이렇게 답이 범위로 나오다 보면은 일단 답이 많은 거죠. 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학이 강한 학생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그게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수학의 맛을 들여가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나 그래도 나 1차 방정식은 좀 풀 수 있겠는데 부등식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어느 정도 이제 난이도가 있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내셨다, 문제를 이렇게 내셨다면 그 의도 자체가 몇 명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에 한 뭐 30명 있으면은 3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못 풀고 10명이 풀면 많이 푼다? 10명 정도면? 10명을 좀 많이 잡은 걸 수도 있어요. 한 5명 정도 풀면은 적당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를 생각하고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냈을 때, 서술형으로 냈을 때 이 풀이 과정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명확하게 적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대단히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생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문제지만 중학생한테는 충분히 어려울 수 있고요. 1차 부등식을 이제 막 접한 학생 여러분에게 어려운 형태 중에 하나다. 그럼 오늘은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일단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고, 자, x의 지수를 보니까 x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죠. 어깨 부분에. 자, 지수 부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1차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x가 주인공이고 x에 대한 1차 부등식인 겁니다. 그런데 4 빼기 3x가 2분의 a-x보다 커야 돼요. 그렇구나. 그럼 일단 읽었는데, 자,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자, 포인트가 일단 하나 나왔죠? 그냥 x가 아닙니다. 자연수 x가 뭐만 있어야 되냐면 1만 있어야 돼요. 1뿐, 오직. 다른 자연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지금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부등식의 해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해는 무수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해는 무수히 많은데, 그 부등식의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자연수 해는 뭐만 있어야 된다? 1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의 열쇠는 그럼 누가 쥐고 있느냐? 약간 아이러니한데 주인공은 x인데 이 문제의 답은 a가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a의 범위를 구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a를 구해라. 이거 이렇게 냈을 때 학생이 받아들이는 체감 난이도와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니까 A도
뭐보다 크다일 수도 있고 작다일 수도 있고 어디 사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당연히. 학생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문제 못 풀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유튜브라는 어떤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도 아닌 남한테 이렇게 설명을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행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깨알 홍보 한번 했습니다. 잠깐 한 거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요를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들어오시게 돼서 이제 요거를 보시게 된 분은 반드시 제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한번 이제 계산을 조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부등식을 봤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소수나 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학생들에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좀 바라시는 부분은 계산력이 좀 더 단단해져야 되니까 연산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야지만 고등학교 가서 시간 관리라든지 고난이도 문제에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분수를 넣으신 거죠. 그래서 양변에 먼저 2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은 자, 다 각각 곱해보겠습니다. 이제 곱하실 때 항상 다 일일이 곱해줘야 된다는 거. 자, 여기다 2를 곱하시면은 자, 8이 되겠죠. 자, 파란색으로 풀겠습니다. 8이 되고 자,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6x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생명이 뭐였죠? 자, 부등식의 생명은 내가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음수로 나누지 않으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즉 양변에 지금 제가 뭘 곱했죠? 2를 곱했으니까 2는 양수죠? 양수를 곱했으니까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방향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이 분수에다 2를 곱했다는 건 분모가 그냥 사라지는 효과인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2를 곱한 거니까. 그럼 분자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분자가 그대로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계산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모아보겠습니다. 이제 모아봐서 x를 포함한 항들은 다 좌측으로 넘기고 x가 포함되지 않은 항들은 다 우측으로 넘겨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이 공간이 작다 보니까 암산을 좀 해서 좀 칸을 좀 계산 양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를 1로 넘기면 x에서 6x를 빼야 되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마이너스 5x가 되고 방향 여전히 바뀌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이항을 하는 과정에서도 방향은 절대 바꿔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8은 a는 그냥 이 자리에 있고 8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자, a 빼기 8이 되겠네요. a 빼기 8. 자, 그리고 이제 양변. 자, 이제 여기가 핵심이죠. 자, 지금 x의 개수가 뭡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기 때문에 나는 좌측에 x만 남기기 위해서는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야 돼요. 지금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부등식 공부하시는 분들 교육과정상에서 1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음수로 양변을 나눴을 때 이 방향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걸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은 방향을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5분의 a 마이너스 8.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일단 계산은 일단은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서 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만약에 이제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이 아닌 중위권이나 중상이나 중하위권 어떤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보통.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의 생각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생긴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무척 들지 않죠? 일단 좌측에 x는 괜찮은데 뭐 x가 작다까지는 괜찮은데 마이너스 5분의 a 마이너스 8. 아니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좀 복잡해요, 생긴 게.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아니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자연수 x가 1분이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 요거는 잠깐만 여러분 킵을 잠깐 해두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킵을 해두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요거를 잠깐 킵을 해두고
자, 킵을 해두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제가 이쪽에서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자 보시면 A에서 8을 뺐죠? 그쵸? 분자만 보겠습니다. A에서 8을 빼고 그 수를 마이너스 5로 나눴으니까 이 자체도 어떤 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모를 뿐이죠. 왜냐? A를 모르니까. 아직 내가 A를 모르기 때문에 A에서 8을 빼면 얼마가 될지 모르고 당연히 A에서 8을 뺀 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마이너스 5로 나눴을 때도 얼마인지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값이 존재하겠죠. 어떤 값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x는 그 어떤 수보다 지금 작아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x가 일단 작답니다. 작다고 여기 보시면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등호가. 그럼 제가 이쪽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자연수 x가 1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자연수 x가 1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의 예와 2번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만약에 x가 1보다 작다가 있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데 1보다 작은 모든 수가 다 해라는 거거든요. 그럼 자, 첫 번째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1번에 x가 1보다 작다라는 곳에 1이 지금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면 1번의 경우는 이 문제가 원하지 않는 케이스죠. 왜냐? 지금 이 사람은 자연수 x가 1뿐이라는 얘기는 1이라는 해는 이 부등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1이라는 해는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x가 1보다 작다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 1보다 작은 애들만 얘는 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1이라는 해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등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1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1을 포함하고 1보다 작은 애들을 해로 가지는 거니까 자연수 해 중에서는 1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와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잠깐 흥분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근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들어주신 거는 이해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케이스가 1번의 케이스지 2번의 케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는 이제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그 교육과정과 출제 의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께서는 여기 등호를 넣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 케이스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케이스가 아니고 1번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얘는 지우고 얘는 지우고 지금 제가 여기를 초록색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동그라미. 자, 초록색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하고 요 내용물을 잠깐만 보지 말아주세요. 그럼 요걸 이쪽으로 당긴 다음에 자, x는 이 동그라미보다 작다잖아요. 동그라미보다 작다죠. 그럼 아까 우리가 뭐는 하나 이미 봤냐면 제가 이 동그라미 자리에 1이라고 쓰면 자, 동그라미 자리에 1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쓰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1이라고 쓰면 x는 1보다 작다니까 자연수 x 1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제가 이 동그라미 자리에 1.00001을 넣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001을 넣었어요. 그러면 x는 1.00001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면 x가 1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이 동그라미 지금 제가 이거 너무 지저분해서 얘가 지금 생긴 게 지저분해서 동그라미로 표현한 겁니다. 동그라미 빗금으로. 그럼 이 빗금 동그라미 자리에 1이라고 써서는 안 되지만 1이라고 써서는 1을 포함시킬 수 없지만 1보다 살짝 큰 수를 넣으면 괜찮겠네요. 근데 그 살짝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이 동그라미 자리에 빗금 동그라미 자리에 1보다는 어쨌든 큰 수를 넣어야 된다. 1보다는 큰 수를 넣어야 된다. 1보다 큰 수를 넣지 않으면은 1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등호를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다 등호를 넣으면 내가 여기다 1을 쓰겠다는 의미고 내가 여기다 1을 쓰는 순간 x는 1보다 작다가 되니까 1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1보다 큰 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1보다 큰 수 무작정 많이 써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보다 큰 수 쓰면 된다고 해서 한 4 정도 썼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4? 여기다 그럼 4를 쓰면은 x는 4보다 작다니까 4보다 작은 자연수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다 보니까는 또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출제자는 자연수 x가 1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또 너무 큰 수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수. 그럼 어디까지 되느냐? 자, 계속 여기를 조금씩 키워보시다가 요거가 이해가 되시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자리에 2까지는 괜찮습니다. 2까지. 2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자,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느 부분이다?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여기는 제가 만약에 2라고 써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손가락으로 2라고 쓰면 x는 2보다 작다니까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라고 써도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게 2보다 만약에 여기다 2보다 살짝이라도 큰 수 2.000001 같은 수를 쓰는 순간 2.000001보다 작다가 되면서 2가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보다 큰 수는 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이 동그라미 자리에 빗금 동그라미, 자, 빗동이라고 할까요? 빗동. 자, 줄여서 빗금 동그라미 빗동. 이 빗동 자리에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써야지만 이게 답이다. 이게 이해되면 이제 끝난 겁니까? 요거만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이에요. 여기만 이해가 되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이해가 저는 어쨌든 목적이 아까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상위권 학생, 이미 최상위권 학생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상위권의 학생은 이해가 금방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분명히 상위권이 되고 싶어하고 최상위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똑같이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걸 틀려서 속상해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저도 같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또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가 되셨다고 제가 한번 그렇게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동그라미 자리에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 동그라미가 뭐였냐면 이 빗동이 뭐였냐면 A에서 8을 뺀 다음에 마이너스 5로 나눈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1과 2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1초과 2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계산만 해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A 마이너스 8이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5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모든 항에 자,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를 다 곱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쪽 방향으로 잘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마이너스 5를 곱하면은 자, 마이너스 5가 되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방향 바꿔주시고 이쪽은 분자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니까 A 빼기 8 여기는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8을 다 더해줄게요. 8을. 자, 8을 다 더해주시면 여기다 8을 더해주시면 3이 되고 여기 8을 더해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a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8을 더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답을 근데 이렇게 쓰시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등식은 그러니까 부등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작은 수를 쓰고 우측에 큰 수를 쓰는 게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셨을 때도 뭐 선생님께서 답으로 해주시겠지만 기왕이면은 요거를 어떻게 적어주셔라. 자, 요거를 예쁘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요렇게 a를 중심으로 a의 좌측에 작은 수가 오고 a의 우측에 큰 수가 오게끔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이게 가장 예쁘겠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는 부등식에서 항상 이런 문제만 나오면 틀렸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본질은 다 똑같거든요. 말만 조금씩 바꿨을 뿐이지 우리가 본질을 읽어내는 힘, 출제자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너가 과연 1차 부등식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어렵게 내도 풀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공교육상에서 교육과정상에서 중학교 2학년한테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더라도 아무도 못 푸는 문제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어렵더라도 풀 수 있으니까 문제를 낼 텐데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풀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은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수준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런 문제 유형 때문에 좌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이 문제 하나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엇비슷하게 출제한 모든 문제들을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한 문제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지. 이거 해설지 보시면은 한 두세 줄에 끝나 있습니다. 두세 줄에.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되므로 이거이므로 이거이다. 이렇게. 근데 그 간극, 그 해설과 해설 사이에 사고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여기서 왜 갑자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세세하게 출제자의 출제 의도와 또 1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1차 부등식 문제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좀 우수한 학생, 아주 우수한 학생과 1차 부등식을 좀 그렇게까지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한 학생들을 분별하기 위한 고난도 유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자연수 x가 딱 1분일 때, 1분일 때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뭐 사실은 한 영상에서 몇십 개를 풀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저만의 어떤 길을 가겠습니다. 뭐 많이 푸는 거 좋죠. 하지만 저는 그러신 분들은 이미 많기 때문에 저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천천히 다루면서 어떠한 제 영상을 보신 분이 이거 괜히 봤다, 시간만 낭비했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렇게 우연히 제 채널을 이렇게 방문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수뱃쌤의 뱃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